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조금 늦은 게 댓글을 보다가 7시부터 시작하는 방송 기다리신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네, 순수기리님, 서구님, 정서구님, 순수기리님, 대박기현님, 최영임님, 송종복님, 대박기현님, 모냥충님, 김상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나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문.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국장 어떻게 보셔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는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 금요일이 휴장이잖아요. 내일이. 그리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쵸? 근데 물론 저는 옵션 만기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변동성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상방에 대한 제한이 좀 있다. 코스피가 박스권의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승을 좀 보이더라도 상승 하단 상단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그냥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옵션 만기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국 지수의 방향은 저는 오히려 상승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은 조금 눌림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왜 걱정하세요? 맞죠? 네,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체크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7월 CPI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PPI가 대기 중이죠. PPI 대기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여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제가 오늘 나온 주제라서, 딱 이 양도세? 오늘 여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은 매일매일이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오시면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컨텐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핀피지맨 보게 되면 아마존, 애플 상당히 좀 강했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 대장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낙폭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종목이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이거 이러다가 기술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루쯤 조정이 나왔구나. P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이 나왔구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지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장은 어차피 14일 날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어찌됐건 3대 지수 뉴욕 증시가요.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한 100%로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전통주라든지 중소형주의 매기가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7월 이 CPI를 계기로 해서 연준이 이제 결국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거다.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25pp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인하 확률이 한 94.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50pp 비컷 인하 확률도 등장을 했습니다. 50pp 인하 확률이 6.2%로 반영이 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확률로 100%가 된 거죠. 25pp냐 50pp냐의 차이일 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50pp를 하게 되면 해석하기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건 금리 인하 하는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하의 보수적인
인사들도 있어요. 연준 인사들도 있고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총재가 공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조금 불편함 느낀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한 번의 충격으로 가정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관세 영향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보일 테니 지금 이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니까 현재로선 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여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왜냐하면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5월, 6월 수치가 대폭 하향됐기 때문에 또 고용 지표가 좋다?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 솔직히 같이 봐야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는데 어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고 이슈를 봐야겠죠. 결국 이슈와 섹터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요해요. 어떻게 매일매일 중요해요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조기지명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거니까는 특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뭐 지금 결론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두 번째와 네 번째 관련해가지고 섹터와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목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트럼프 차기 의장 조기 지명을 시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한번 쑥 훑고 지나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연준 차기 의장 후보를 3명에서 4명으로 좁혔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취재진에 새로운 의장을 조금 더 일찍 지명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월 의장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물이 바로 파월 의장이잖아요. 그죠? 파월 의장한테 그냥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뭐 그의 임기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줄곧 자진사임을 촉구해왔죠. 나는 지켜주고 싶지만 너가 스스로 그만둬라. 이런 뉘앙스, 스탠스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파월장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기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했습니다. 지금 후임 의장물색 작업은 베선트 재무장관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추려서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올 가을 정도에 아마 의장 후보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트럼프뿐만이 아니고요.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렬에.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50bp 비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금리를 3, 4포인트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마 우리가 흔히 비컷이라고 얘기하는 0.5포인트, 50bp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건 최근 노동부가 이제 5월 6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비농업 고용지표 5월 6월 고용증가 수치를 대폭 하향해 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고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향 조정된 게 미리 발표가 됐다면 연준은 아마 정확한 수치가 공개됐다면 7월 달에는 아마 금리를 내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해석을 해보자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 지표를 보자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FOMC는 9월 16일,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하나.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하겠구나. 25bp, 50bp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는 하겠구나. 개인적으로는 25bp가 돼야 안정적으로 증시의 어떤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을 갖고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금리 인하 수혜주, 성장주들입니다. 성장주들. 여기다가 9월 달에 이벤트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벤트. 또 상원에서 생물보안법 재추진 심의. 그러면 9월 달은 성장주, 제약바이오까지 추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코인 사 모으는 미국 상장사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왜 늘고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가상자산의 주가가 가상자산이 랠리를 일으키면서 올라가니 상승을 하니까 이게 결국 그 관련된 주가에도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고 최근에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뿐 아니라 뭐 리플, 솔라나를 모으는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지금 전략 비축 중인 그 기업은 비트마인인데 주가가 최근 일주일 만에 87%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상승률이 한 28%인데 그거보다 3.1배가 높아요. 3배가 높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비트마인은 이제 일단 이더리움 보유량 1위에 달하는 나스닥 상장사고 또 비트마인이랑 같이 이더리움을 매입 중인 샤프링크 게이밍 주가도 불이 붙었어요. 지금 샤프링크는 이더리움 보유량 2위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달간의 그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660%, 570%에 달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거 보면 물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고 퍼포먼스를 아웃퍼폼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보면 국내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혹은 이렇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또 저녁까지 못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자 어찌됐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도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사 모으는 미국 상장사들이 많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목표가를 최근에 4배 정도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이제 2028년 말 이더리움 가격 예측치를요 7,5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4배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펀드스트랩 전략가 톰리도 CNBC와 인터뷰에서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전망이 아니니까 팩트를 갖고 말씀드려야 돼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더리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추진력으로 작용해서 점점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7,500달러로 예측한 것도 보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4배 정도까지 상향을 했다는 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와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안이잖아요. 지니어스 액트법. 이 지니어스법 통과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반이 되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또 이게 거래가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도 관련이 있다? 라는 생각까지는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볼 만한 섹터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슈가 될 때마다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이라서 이거를 뭐 우리가 막 우량주만큼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슈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관심이 되고 있고 글로벌 국가 전반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 제화를 추진 중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기업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기업을 떠올리세요? 서클. 그죠? 서클의 2인자가 이번 달 말에 방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 매매, 그러니까 타임라인상 올해 이번 달 말에 방한을 하니까 한번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겠구나. 관련주 한번 이야기거든요.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
정부가 지난 이제 31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쵸? 7월 31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왔어요. 연 2조 5천억을 거두려다가 하루 만에 116조가 증발됐다라고 제가 이게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그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나왔고 결국 이 후폭풍은 굉장히 컸습니다. 집권 여당은 조금은 이제 허둥댈 수밖에 없었고 이견이 서로 달랐고 그쵸? 혼선이 나왔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급락 당일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시사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라며 반대 입장을 또 내비쳤어요. 그때 당시에 정청래 신인 대표였죠. 그 당시에는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며 유보적인 행동을 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과 여당과 어떤 논의를 더 지켜보겠다라며 눈치를 봤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상법 개정안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신뢰라는 거잖아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또 이게 무너지는 게 신뢰인데, 그쵸? 관계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실수라고 하기 그렇고 그런 것들인데 어찌됐건 뭐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50억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희망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여당의 그 어떤 내용들을 지켜보겠다라고 돌려놓은 상태고 여당도 대통령실에 50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게 보면 50억으로 가야 한다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주식 이런 이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열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50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혹시 놓치신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 내용들 제 개인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저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7시부터 7시 반까지 매일매일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 마지막 이슈와 섹터는 이재명 정부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네 번째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재명 정부에서 청사진 123개 국정과제 공개를 했다. 저는 이게 오늘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내용도 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는 만들었는데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아닙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도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재명 정부 청사진 123대 국정과제를 치시면 이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기사에도 나올 거고 정부 정책 홈페이지에도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다운을 이렇게 받아서 보여드렸는데 저도 눈 아프네요. 이거는 어찌됐건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을 담은 123개, 그러니까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많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 아래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과 원칙을 세우고 이거는 기사 내용을 해드린 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 23개 전략을 추진한다. 검찰개혁, 중앙권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정치 부분으로는 19개 부분, 인공지능 강국도약을 위한 이 과학기술 지원, 혁신경제 부문에 29개, 그리고 금융안정, 생산적 금융 및 균형성장 부문이 또 23개. 아마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부문이 23개, 기본적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 부문이 37개, 외교안보 부문이 15개, 총 5대 부문에서 이제 123개 과제를 마련했고요. 일단 1호 과제가 123개 과제 중에 1호 과제가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개헌을 가장 먼저 1호 과제로 한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의관 이런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선주 또 좋아하기 때문에 4년 연임제 5년에 한 번씩 오는 거, 4년에 오는 거 한 번씩 1년 단축되는 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AI 관련주가 안 간 게 아니고 갔다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린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AI 챗봇, AI 3대 그 100조 펀드 이 이야기 나왔을 때 AI 챗봇 관련된 주부들이 변동성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모멘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아마 근데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9월 달에 국회에서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개헌 논의가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호 과제는 개헌이구나.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 1분과는 진짜 성장에 초점을 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뭐예요?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이 기술 분야로 이동한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뭐였습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곳에 퍼져 있는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AI 3대 강국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을 3%대 국가 경쟁력 세계 5강을 목표로 세웠고 그래서 정부가 100조 원 그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AI 100조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쵸? 아마 국가적으로 이제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민간 자금 연계해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좀 있어요. 개별주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대주주나 배당소득과세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결정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일단 빠르게 결정이 돼야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오락가락하면서 애매모호한 것들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음 주 초에 결론이 날 거라고 하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이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 개선 식상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이번에 과제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123개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테마성이라든지 개별 종목 상태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본다면 저출산 고령화는 이게 고질적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해소가 될까?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수도권과 일부 대형 병원에서 의료 지원이 집중되고 지방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소아응급, 외상분만 수익성 낮은 분야 민간 공급 줄여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병원 역할, 보상체계 강화 이런 것들로 이제 의료 공백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고 간병비 지원 확대도 늘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튀었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단발성으로라도 움직일 테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북관계예요.
남북 관계는 화해 협력 모드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리고 경제 정책 기조에 남북 경협 준비를 다시 포함했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 그 재설립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개성공단이나 mon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결국에 근데 가장 메인은요, 북미 간의 어떤 액션들이 있었을 때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어쨌든 건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25일이잖아요. 이번 달 25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다음 주 월요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나올 때마다 경협주가 팍팍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한번 일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항상 제가 그 관련된 종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떤 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정책주들 많이 보려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주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투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실 거예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네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